안녕하세요. 알리아스 황입니다. 이번 모델링은 현대의 전신 모델이자 최초의 국산 자동차인 현대 포니 모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니가 모델이 이제 종류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번에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는 포니 1 3도어입니다. 일단 포니 1 3도어는 면도 간결하지만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을 해서 그런진 몰라도 제 눈에는 굉장히 간결하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쿱 형태로 나와 있어서 처음 자동차 모델링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난한 모델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은 이런 각진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만들기 쉬울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물론 만들기도 쉽다고 생각되지만 가장 중요한 그 하드 포인트들을 잘못 잡으면 진짜 이런 면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머슬카 같은 페라리라든지 아니면 머스탱이라든지 구형 자동차들에게 보이는 그런 볼륨의 모델들이 의외로 만들었을 때 좀 오차가 있더라도 눈에 잘 띄진 않아요. 근데 요런 벤츠의 지바긴이라든지 현대 갤로퍼 아니면 지금 보는 포니처럼 각이 정확하고 하드 포인트들이 정확한 위치를 잡아야지만 그 면이 느낌이 잘 살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 내지는 처음 자동차 모델링을 할 때 포인트들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면 빌드는 상당히 그 포인트만 잘 찾으면 면 빌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서 어쨌든 시작하는 데는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초심자들 가장 처음 이제 알리아스 2를 익히고 자동차 모델링을 처음 들어가는 분들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포니는 굉장히 작은 차고요. 소형 자동차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도 1500cc 정도를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재원상 표를 아직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는 않아서 이게 이제 71년도라고는 써있지만 아마 75년도 정도에 제가 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재원표를. 그래서 보면 여기 출력이 92마력 정도 나오고요. 배기량이 1439, 그러니까 1500cc 맞죠? 그래서 이때는 거의 진짜 기계식 엔진과 기능, 클러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진짜 원년의 자동차 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니 이 3도어 기준을 보면 전장이 3970이고요. 그 다음에 전폭이 1558, 그 다음에 전고 1360을 갖고 있고요. 나름 이 사이즈에 비하면 축거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휠베이스죠. 휠베이스가 2340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이 차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그 비율이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오버행도 프론트가 720mm, 후방 리어가 910mm 정도, 그리고 차 중량도 1톤이 안 되는 910kg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델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타이어도 지금 이게 옛날식 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옛날식 표기를 이해를 잘 못해서 어쨌든 제가 찾아본 결과 이 모델에 쓰인 게 한국 타이어 제품이고, 자, 이게 185에 65 시리즈 R13을 쓰고 있습니다. 뒤에 붙는 거는 그 타이어 코드인데 이게 어떤 고속 타이어인지 저속 타이어인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제 회사마다 틀린 기울 주기표인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H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고속에 조금 맞는 타이어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이런 이제 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모델링 할 건데 어쨌든 근데 지금 이 타이어 평비를 맞추기가 조금 애매한 이유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도면을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두시고요. 이제 이번 모델링은 타이어로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제 순수 도면을 놓고 만들 건데 그 이유는 좀 이따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차 구성을 이제 쭉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모델링을 하시려면 어쨌든 구글이나 어쨌든 이미지 사이트를 최대한 많이 서치를 하셔가지고 이 폰이 3도어에 대한 고해상도, 솔직히 고해상도 데이터는 없어요. 이 이미지들이 너무 오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최대한 요런 이미지들을 찾아서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도면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이미지들을 유출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리듯이 이런 사진들을 최대한 잘 찾으시고요. 이렇게 잘 찾으셔서 쉐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금 이런 흑백 사진 같은 건 굉장히 좋은 게 난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고광택 사진이 아니고 소프트, 솔리드한 느낌의 그 조명에서 찍었기 때문에 면 구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도어에서 보여지는 이 중앙 파티, 섹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파팅 라인을 따라서 섹션을 딸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도면에서는 이 섹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자, 요 섹션을 따는 거거든요. 요 섹션. 이게 지금 사이드 바디를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도면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을 준비하고 서치해서 저장해 놓고 수시로 보면서 모델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지금 이런 디테일 파트들이에요. 이 디테일 사진들이 없으면 모델링을 할 때 이제 세부 묘사, 우리가 디테일링 모델링 할 때 굉장히 필요한 자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사이즈라든지 도면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형상을 유추하고 기본적으로 모델링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런 디테일 파트 사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런 것들도 구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것들도 헤드램프의 그릴의 간격이라든지 그릴의 이제 조립한 상태, 그 다음에 요런 이제 갭들, 요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리얼리티 있게 만들어내느냐, 뭐 요런 것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어쨌든 도면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 사진들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제 타이어, 여기 보니까 파워 레이서 2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금호가 껴져 있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하여튼 고성능에 맞는, 고속주행에 맞는 타이어인 것 같아요. 여기도 파워 레이서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자, 이게 이제 문제 도면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손도면입니다. 이게 손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 컴퓨터로 그린 게 아니에요. 제도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면을 갖고 만들 때 이게 손도면이기 때문에 치수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왔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 이렇게 하드 카피가 되어 있는 실물의 도면을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을 거고 70년도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필름 카메라로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초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 상태에서 얻어진 뭐 이렇게 돌아다니던 사진을 누군가가 또 이제 디지털 카메라든 아니면 JPG화,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이걸 유튜브에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 인터넷에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이걸 찾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면의 정확도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걸 도면을 그렸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하겠지만 사진으로 찍거나 이렇게 이미지화하면서 왜곡이 많이 됐을 거예요. 실제로 저도 포토샵으로 이거를 프론트 사이드 탑 뭐 리어 이렇게 따내면서 굉장히 이미지가 뒤틀려 있는 거를 잡느라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런 이미지를 잡으면 제일 중요한 거,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잡을 때는 이 섹션을 가지고 잘라낸 다음에 이만큼만 쓰세요. 그리고는
미러시켜서 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좌우가 동일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여기 중심선 각도 있죠? 90도가 되는지, 그리고 이 끝점 길이하고 이 아래 끝점 길이가 동일한지, 그리고 센터를 나눠서 이 앞에 길이가 똑같은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도면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물론 정면도 마찬가지예요. 정면도 이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요만큼만 써서 미러시켜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 맞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를 이제 도면을 이제 세팅을 이제 각 이미지 뷰별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뒤틀린 사진을 최대한 맞춰보려고는 했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도 이건 100% 맞진 않아요. 그래서 모델링 할 때 이제 주로 이쪽 정해진 레프트 쪽 이미지만 쓸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오른쪽이 됐네요.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요 부분만 기준으로 맞출 겁니다. 어차피 한쪽만 맞으면 자동차는 어쨌든 반절을 잘라서 미러를 시켜서 반전시켜서 모델링을 완성하기 때문에 맞는 포인트는 이렇게 맞출 거고요. 그리고 이 도면이 아무리 제대로 세팅이 되더라도 안 맞는 부분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손도면으로 그렸기 때문에 미세하게 이 끝과 끝이 맞지 않습니다. 요게 지금 3면도로 정확하게 작도를 했다고는 하지만 요게 미세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모델링을 할 때 기본 뭐 1대1로 지금 만들 거지만 기본 오차를 5mm 정도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드에서 보이는 면하고 프론트에서 보이는 면이 5mm 이내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맞는 걸로 할 거예요. 단지 라인이 패러하지가 않으면, 이렇게 동일하게 맞지 않으면 이건 틀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되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걸로 표현할 거예요. 5mm 이내면. 단지 안 맞는다고 하는 거는, 자, 하나는 면이 이런데 하나는 선이 이렇게 갔다. 근데 여기가 5mm고 여기는 3mm다. 자, 그럼 이거는 틀린 선이라고 볼 겁니다. 왜? 그러니까 평행하지가 않기 때문에. 위치값이 바뀌었다는 거지 선의 성격이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델링을 할 때 이런 기준을 좀 잡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모델링이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진행됐을 때 오차값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내가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린지 기준점을 잊어버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나몰라라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2mm 이내로 무조건 맞춰서 해야겠다는 좀 강박 내지는 고정관념 정도를 갖고 모델링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도면을 갖고 이제 알리아스 세팅하는 법을 동영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아스를 이제 로딩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만의 이제 센팅값 있는 건 알 거예요. 자, 그렇게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미지를 어디다 놓느냐입니다.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자, 유튜브 모델링이라고 써있고, 이드라이브죠. 이드라이브의 유튜브 모델링에 현대포니 3도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미지는 지금 여기 다 있어요. 이미지 내가 만든 3도어 모델, 여기 4도어 모델 이미지가 좀 참고하려고 해놨던 거고요. 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DWG 드로잉이죠. 자, 처음에 얘기했던 프론트, 리어, 뭐 사이드, 탑 이렇게 조절이 돼 있고요. 이런 이미지들이 있고요. 이건 포토샵으로 이제 조절할 때 썼던 저장 모델이고요. 자, 이렇게 폴더를 가지고 정리를 꼭 해놓으세요. 영문으로 해놓으세요. 영문. 자,
이 드라이브의 영문의 영문, 계속 영문은 있죠. 알리아스에서는 한글이나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는 띄어쓰기 부분에 그냥 스페이스로만 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언더바를 꼭 해서 띄어쓰기를 구분해주고, 한글을 절대 쓰지 마시고 영문으로만 꼭 만들어 주시고, 자, 파일명도 다 영문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알리아스에서 제대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지정이 됐고 폴더를 만들어 놨으면 제일 먼저 윈도우에서 에디터로 들어가세요. 에디터에 보면 여기 카메라라고 떴을 거예요. 여기 이게 잠시만요. 자, 여기 이제 에디터에서 카메라라고 뜨는데 이 카메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프리퍼런스에서 플로어에서 모델링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메뉴에서 쇼 메뉴로 되어 있으면 윈도우에서 에디터 들어가면 아무리 봐도 카메라는 없습니다. 자, 꼭 메뉴 롱 메뉴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 이건 이제 세팅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는 거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인터페이스에서는 마킹 메뉴 자기 거 꼭 불러와서 세팅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컨스트럭션 옵션을 들어가서 자, 카티아 4에 체크를 하고 꺼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다음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컨스트럭션 옵션은 카티아 4에 맞춰주세요. 이래야지 추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3D 출력을 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공차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차값에 대한 거는 추후에 또 3D 출력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윈도우로 가면 에디터에서 카메라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누르고, 자, 카메라 이제 편집창을 쭉 보면 여기 카메라에 카메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이제 탑, 프론트, 사이드, 리어를 정리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 이미지를 불러와서 레프트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레프트. 자, 그리고 우리도 화면을 레프트로 갈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지금 우리가 보통 이 퍼스펙티브에서 이렇게 지금 이걸 조절을 하고 있는 주로 많이 보는데, 이 퍼스펙티브 뷰에서 이 레프트라고 있는 이 우리 뷰 박스를 가지고 여기 레프트 눌러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레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레프트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퍼스펙티브 뷰에서 컴퓨터가 내가 레프트를 보고자 하고 누르니까 레프트를 보여줬다 뿐이지 이 뷰는 레프트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꼭 레프트 뷰로 넘어가야 돼요. 레프트 뷰로 가면 이 부분에 레프트라고만 떠요. 이렇게 레프트라고만 딱 떠야 돼요. 이게 그게 아니고 아까처럼 퍼스펙티브 뷰에서 레프트라고 해두면 뭐라고 뜨냐면 여기에 레프트 말고 레프트하고 가로하고 카메라라고 뜹니다. 카메라. 이건 퍼스펙티브 뷰니까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절대 여기다가 세팅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세팅도 안 될 뿐더러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절대 이건 실수하는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몇몇 분들은 꼭 이렇게 레프트를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자, 꼭 레프트 뷰로 옮긴 다음에 자, 레프트.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옮기시고 윈도우에서 에디터에서 카메라 들어가서 레프트라고 여기를 레프트라고 딱 체크를 해주세요. 이거 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잠깐 이거는 이제 뒤로 좀 빼놓을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이미지인데 자, 여기서 보이는 것대로 이제 세팅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바퀴를 이제 원래 자동차는 이 왼쪽 앞바퀴를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의 기준을 잡습니다. 자, 근데 왜 내가 저 앞부터 이제 이걸 안 했냐면 자, 여기 보이는 185에 65 시리즈에 13인치로 한다. 요거를 안 쓴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손도면으로 그렸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을 할 거예요. 이걸 못 믿는 거지.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 휠 사이즈 185에 65, 13 시리즈 요걸 가지고 편평비를 구해서 타이어의 총지름을 갖고 서클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 도면하고 안 맞을 우려가 있어요. 이건 손도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사이즈를 갖고 기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이즈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앞바퀴, 그러니까 왼쪽 앞바퀴의 중심은 항상 이 모델링 할 때 자동차는 이 제로 포인트, 여기입니다. 요거. 여기가 제로 포인트입니다. 여기를 제로 포인트라고 해요. 여기가 앞바퀴의 중심이 되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바퀴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서클을 가지고 알트 누르고 중심에 하나 찍어주고,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서클 하나 띄워주고 나스팅 해주세요. 이게 이제 바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자, 여기서 보면 전체 길이가 3970, 휠 베이스가 2343이죠. 자,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2343입니다. 요거 234.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서클에다가 라인을 하나 띄울 거예요. 라인은 여러분들이 이거 좀 헷갈리는데, EP 커브가 아니고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쓸 거예요. 이 라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는 파레트에서 커브를 보면 여기 이렇게 키포인트 커브 박스라고 뜰 거예요. 거기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찾는 거예요. 요거 EP 커브 아닙니다. 요 라인을 쓰는 거예요. 자,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걸 쓰고 이거 똑같이 이제 여기는 서클 중심이기 때문에 컨트롤을 이제 누르시고 클릭해서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수평선을 하나 만들어주면 이 수평선의 길이, 자, 이 수평선의 길이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윈도우에서 인포메이션 윈도우로 들어가면 이런 편집창이 하나 또 뜹니다. 그럼 여기 어트리뷰트를 눌러주면 2490이라고 뜨죠. 조금 아쉽네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길이 2340이죠. 2340. 그러면 2340을 이렇게 타이핑해주고 엔터 내지는 그냥 바탕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조절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조절이 되면서 길이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피봇 값을 정확하게 이렇게 갖다 다시 끝에다 피봇 값 갖다 주고 무브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중심에다 갖다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2340 이 휠베이스 사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 지금 서클 만든 거를 컨트롤 C V 해서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무브해서, 자, 요거 갖다 붙이면, 그럼 이게 이제 뒷바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남았죠, 이제. 자, 2340에서 앞에 바퀴 뒷바퀴가 만들어졌으니까 앞에는 720mm가 나와야 하고 뒤는 910이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자, 이 서클 갖고 해볼까요? 이 서클은 여기서 710이 필요하니까 선택한 상태에서 710 타이핑을 해주고 엔터. 그럼 줄어들죠? 자, 그럼 이게 중심에 와야 하기 때문에 피봇을 뒤에 셋 피봇으로, 자, 셋 피봇해서 뒤에 갖다 주고 무브하고 컨트롤 누른 다음에 클릭. 자, 클릭할 때는 내가 찍으려고 하는 거를 찍는 게 아니라 그 근처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이것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710이 찍혀 있고요. 그럼 컨트롤 CV 복사. 자, 이걸 이제 여기 중심에 갖다 줘야 하니까, 자, 셋 피봇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눌러서 피봇 앞으로 움직이는 보면 다시 무브 명령어 주고 컨트롤 누른 다음에 여기 갖다 붙여야 하니까 근처를 딱 클릭해주면 이렇게 갖다 붙겠죠. 그러면 여기는 아직 710이죠. 그러면 여기를 910으로 타이핑 엔터. 910 맞죠? 자, 그리고 앞에는 720이네요. 여기 720.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좀 밀릴 수가 있어요. 지금 밀린 거 보여요? 여기. 자, 이렇게 밀려 있죠? 다시 셋 피봇. 이것 때문에 셋 피봇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긴 910 정확히 맞아 있죠. 자, 그러면 자, 이 커브와 이 커브와 이 커브 세 개를 다 잡은 다음에 셋 피봇을 해서 이 세 개 라인의 피봇을 전부 다 이 가운데다 모아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얘도 피봇 여기 있고 얘도 피봇이 여기 있고 얘도 피봇이 여기 있는 거 확인했죠? 자, 그럼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개를 잡고 무브한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고 여기다 보낼 거예요. 근처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세팅 값은 여기 길이가 딱 맞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높이를 봐야겠죠? 1360이죠. 1360 높이가. 자, 그러면 여기서 라인을 선택해주고 컨트롤 누르고 자, 끝에서 시작했죠? 맨 오른쪽 버튼 눌러서 위로 올린 다음에 여기에 1360 엔터. 자, 길이 맞춰졌죠? 1360 자, 이 길이죠? 컨트롤 C V 무브 컨트롤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세워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 720 2340 910이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이었을 때 몇이 나와야 하냐? 397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컨트롤하고 이제 라인하고 컨트롤 누르고 클릭. 자, 3970 나왔죠? 자, 여기서 3970. 자, 그러면 우리가 오버행 잡은 거, 휠 베이스 잡은 거, 리어 오버행 잡은 게 정확한 치수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델리트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자, 여기도 요렇게. 자, 그럼 이게 사이드 뷰가 정리가 된 겁니다. 사이드 뷰는 이 안에 차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자, 여기서 프론트로 갑니다. 아, 쿼터로 가요. 쿼터 뷰로 가면 이렇게 한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이렇게. 확인됐죠? 자, 그러면 프론트로 갑니다. 프론트는 정면에서 보는 거죠. 자, 이때 다시 라인을 하나 선택해주고 왼쪽 마우스 클릭,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 그럼 수평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럼 뭐 만드는지 이해 가죠. 자, 여기 정면입니다. 정면. 자, 여기 정면으로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탑뷰에서 보이는 프론트 펜더, 지금 여기는 리어 펜더지만 이 리어 펜더가 지금 여기서는 톤도면이지만 프론트 펜더, 리어 펜더가 같다고 본 것 같아요. 틀렸으면 손도면 뜰 때 앞에다가도 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도면에서는 뒷바퀴 리어 펜더에만 지시선을 주고 1558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 도면으로 해석할 때는 리어 펜더와 프론트 펜더의 돌출량은 동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558을 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정면에서 그린 여기서는 이 편집창에서 1558을 해주고요. 엔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센터 피봇 가운데 오고 컨트롤 누르고 가운데다 붙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가면 자, 요렇게 붙어 있는 게 맞을까요? 근데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요게 이 뒤에가 있거나 여기 와 있는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제대로 했으면 그냥 여기다 있을 거고요. 여기 갔더라도 그냥 무브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 앞에서 만들었던 이 4개의 커브가 다 이제 피봇이 제각각이 있죠. 이거 똑같이 여기서도 셋 피봇을 해서 컨트롤 누르고 가운데로 다 몰아줍니다. 요렇게. 그리고 컨트롤 CV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놓고 컨트롤 CV 무브 아마 컨트롤을 누르고 놓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길이가 1558이잖아요. 도면에서와 같이 1558 도면에 같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확인하는 거죠. 이 선이 그을 때 삐뚤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이드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이. 그래서 뭘로 확인하냐? 자, 라인을 지정하고 컨트롤 누른 다음에 찍고 지금 이거 이 P컵으로 그른 거예요. 자, 이거 아닙니다. 자, 라인으로 하고 컨트롤 누르고 컨트롤 하고 했을 때 1558이 나오면 이 선은
똑바르다, 삐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계속 키면서 1558이 나오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큐브가 삐뚤어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겠죠. 자,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 기준면이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이드 뷰에서 보면 요런 면, 프론트에서 보면 이런 면, 리어에서 보면 요런 면, 그 다음에 탑에서 보면 요런 면이 나오겠죠. 요렇게. 자, 요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지면 레이어에서 뉴 레이어로 선택해서, 자, 요거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레이어에서 뉴 레이어를 했는데 이 레이어 바가 안 보인다. 요거는 뭐냐면 레이어 맨 아래 보면 토글 레이어 바가 있을 거예요. 요거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레이어 바가 뜰 겁니다. 요거 꼭 되게 중요해요. 토글 레이어 바. 레이어 바가 없으니까 레이어가 안 떴겠죠. 그래서 레이어 바를 꼭 클릭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모든 만들어진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이 레이어를 1초간 꾹 눌러주면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에 어사인을 체크해 주십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뭐가 되냐? 껐다 켰다가 돼요. 이 레이어에 뭐지 다 들어갔다. 그리고 이 커브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인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간색. 여기 꼭 눌러주면 이렇게 창이 떠요. 바꿀 수 있어요.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빨간색이 뜨면, 자, 이제 사이드부터 들어갑니다. 사이드. 자, 여기서는 라인을 하나 여기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건 이거는 이제 이 도면에는 필요 없는 건데 이미지를 넣을 때 좀 필요해요. 자, 이렇게 라인을 하나 만들어주고 사이드 뷰 똑같이 하고, 그러면 아까 봤던 이 카메라 뷰가 있죠? 이 카메라 뷰에서 레프트 해주고요. 링크가 꺼져서 그런 거예요. 다시 켜줄게요. 에디트에서 카메라. 자, 여기서 이미지 플랜을 해주시고 어디들을 눌러주면 탐색창이 떠요. 그럼 이 탐색창에서는 어딜 가야 돼요? 아까 만들어놨던 이 드라이브에 유튜브 모델링, 유튜브 모델링에 현대자동차로 들어가야겠죠. 현대폰이 우리 이제 도면이죠. 도면 모델링으로 들어가서, 자, 사이드니까 사이드를 눌러주세요. 사이드 선택하고 열기. 자, 그럼 이렇게 들어옵니다. 굉장히 크게 들어오죠. 자, 이때 이 도면이 이제 화이트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이 편집창에서 이 밑에 이미지 플랜 파라미터를 누르면 RGB 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 컬러에 관련된 창이 떠요. 그럼 이때 여기 스포이드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바탕화면을 클릭해주면 동일한 채도로 떨어집니다. 보기가 좀 좋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미지를 이제 불러왔어요. 그럼 이 이미지를 이 박스 안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근데 집어 넣으려면 그림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커브, CV, 서페이스, 뭐 요런 거, 에디트, 뭐 요런 걸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뭘로 잡아야 하냐? 저는 여기 이제 쓰는데 컨트롤 패널에다 이 이미지 선택하는 얘를 이제 갖다 놨는데, 여러분들 아마 안 갖다 놓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팔레트에서 픽! 선택을 해야겠죠. 뭘 움직이려면. 그럼 픽에 무조건 다 있어요. 여기 COS라고 돼 있는데 여기 꾹 누르면 여기에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 툴이 있을 때 여기를 클릭하고 그림을 선택을 하면, 자, 요렇게 피봇이 잡히는 그림이 선택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똑같이 무브 명령어를 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열십자선처럼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를 꼭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흰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이때 컨트롤을 누르고 지금 아까 수직선한 그은 이 중심 있죠? 여기다가 컨트롤 누르고 갖다 놓으면 딱 가운데 붙어요. 그런 다음에 이 네규팅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컨트롤 점이 있는데 이 중에, 자, 여기를 누르면 정 사이즈로 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고 그림을 선택하지 말고 여기를 누르고 그냥 바탕에다 두고 커서를 바탕에다 둔 다음에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그림이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줄일 때 어떻게 맞추냐? 자, 앞뒤 거리가 이 길이죠. 그럼 자동차의 이 앞과 뒤가 딱 맞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자, 요렇게
앞에 이만큼 튀어나가면 이만큼 모자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대략 맞춘 다음에 이 화살표 부분 있죠? 얘를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하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림이. 그럼 정중앙에다 갖다 놓으면 여기 빠져나간 양하고 여기가 빠져나간 양이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는 마우스로 좀 힘들면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를 가지고 백을 해주세요. 그럼 이 뒤로 좀 많이 물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중앙 센터를 맞춰주고 다시 코너에 있는 컨트롤 점을 이제 컨트롤 포인트를 클릭해서 활성화시키고 커서를 이미지 바깥에 두고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 조금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가 아마 그림으로 묻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한다? 화살표를 누르고 방향키의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자, 선 끝에 걸려있죠? 여기도 선 끝에 걸려있죠. 자, 요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뒤 길이가 맞았기 때문에 이건 대각선상에서 정스케일로 줄여들었기 때문에 앞뒤가 맞으면 위 높이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위에 화살표 눌러주고 아래로 방향키를 조절을 해서 쭉 내리면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선도 이제 도면이다 보니까 선 굵기가 있잖아요. 이 굵기의 윗부분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위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딱 맞습니다. 자, 그러면 딱 위가 딱 맞는 게 보이죠? 자, 제가 이래서 타이어로 안 만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도 정원이고 정원이지만 자, 이거를 이제 지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 맞죠? 도면에서 안 맞죠? 제대로 된 데이터대로 세팅을 했지만 이 그림하고 원이 정밀하게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크기가 작더라도 여기 남는 공간과 자, 보세요. 서클이 여기 남는 공간하고 여기 남는 공간하고 여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다 틀리죠? 이거 한마디로 손도면으로 그리는 오차값인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평평비를 구해서 타이어 값으로 이 치수를 재지 않은 이유가 이겁니다. 안 맞을 것 같아서요. 네. 자, 이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솔직히 말하면 이 서클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얘를 뭐 흔들 수는 없으니까 얘 갖다 놓고 요 서클에다가 이 지면상에다 맞춰 놓고요. 이렇게 키워서 최대한 아래로 내려서 서클의 위치를 맞춰주는 정도 하면 될 거예요. 한 방에 다시 그리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 찍고, 자, 여기 찍고, 자, 이렇게 해서 타이어의 가장 외곽 쪽에다가 맞춰주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타이어 외곽에 다 맞았죠. 자, 그런데, 지면보다 타이어가 아래로 내려가 있네요. 딱, 그러실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요건 뭐냐면, 타이어라는 거는 공기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약 얘가 910kg, 1톤이 약간 못 되는데 910톤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면의 타이어가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겠죠. 근데 도면상에서는 찌그러진 걸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면 밑으로 깔아앉은 걸 치수화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으세요. 지금도 도면은 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디지털로 해도. 자, 이렇게 맞춰주고 이제 뒷바퀴도 마찬가지로 스케일을 이용해서 타이어에 뭐 여기 맞춰주는데 뭐 이렇게 하면 또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앞에 맞춰놓은 애를 컨트롤 CV 복사해서 그대로 갖고 와서 타이어 외곽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나름 되게 정확하게 잘 만든 거예요. 나름 이것도. 이렇게 해서 얘네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어사인 해서 똑같이 빨간색으로 해주고요. 자, 여기 중원 없애줍니다. 왜? 그림만 맞추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사이드 뷰가 세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뭐다?
여기서부터는 똑같아요. 그림을 불러와서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드가 이렇게 맞춰지면 탑뷰로 가세요. 이제 탑뷰. 자, 그럼 탑뷰 왔죠? 그럼 여기서도 자, 탑뷰로 바꿔주세요. 그럼 없죠. 다시 에디트.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탑뷰 열기. 자, 이렇게 오면 RGB 뮤트, 스포이드, 바탕. 자, 그런 다음에 이미지 픽하는 툴을 선택해서 되면 무브, 컨트롤 패널이 뜨면 가운데 한번 클릭해주고 컨트롤 누르고 중앙에다 갖다주고 코너에 컨트롤 포인트 눌러주고요. 커서를 그림의 바깥에다 두고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 그래서 이때도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전장 길이가 제일 중요하다. 자, 앞뒤가 맞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앞뒤. 자, 그럼 여기 이만큼 많이 남았죠? 자, 그러면 자, 화살표 눌러서 방향키로 최대한 중심부 쪽에 놓고 맞춘 다음에 다시 코너에 있는 컨트롤 포인트를 클릭하고 커서를 왼쪽 마우스로 바탕 밖에서 클릭해서 자, 정면 맞춰주고 자, 이렇게 하면 도면의 선 끝 맞고 도면의 선 끝 맞았죠? 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화살표 눌러주고 앞으로 살짝 한번 보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추면 딱 맞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이드 탑이 맞췄으니까 이제 프론트로 가야겠죠? 자, 프론트.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카메라에서 프론트를 맞춰주고요. 어디드 하고 똑같이 프론트를 클릭해주고 열기. 자, 그럼 이 뜨죠? 자, 그럼 얘도 RGB 뮤트, 스포이드, 바탕화면 클릭. 자, 똑같이 이미지 클릭, 무브 가운데 클릭, 컨트롤 왼쪽 마우스로 중앙, 코너 컨트롤 포인트 클릭, 커서를 그림의 바깥에다 두고 왼쪽 마우스로 클릭. 자, 이때 위아래를 맞춰야 하는데 여기서는 좌우로 맞춰 볼게요. 이 좌우로. 자, 이렇게 되면 자, 그림의 중심축과 얘 중심축이 맞아야겠죠. 자, 근데 지금 우연치고는 딱 좌우 폭이 맞았죠. 우연하게 지금 여기 폭하고 여기 폭이 딱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좌우 이동만 살짝 해보고요. 지금 딱 봐도 여기가 좀 가득 들어오고 여기는 조금 못 들어왔죠. 좀 벗어나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동일하게 잡고 다시 중앙 딱 해서 이렇게 맞춘 다음에 위 화살표 누르고 아래로 내려지면은 자, 이렇게 하나 맞춰야 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맞췄는데 위가 많이 부족하죠. 자,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높이 차이가 날 거예요.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이거는 이제 좀 트릭이지만 여기서는 가운데 있는 센터를 클릭을 하고 방향키로만 올려줄게요. 자, 이러면 위에 빠져나가고 아래 내려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얘 방향은 좌우는 안 움직이고요. 위아래로만 동시에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커졌다 싶으면 위아래 화살표 누르고 조금 위로 올려서 중앙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누르고 방향키로 좀 너무 커진 것 같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내려서 요 정도 선에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아주 1, 2mm 차이가 날 거는 같은데 이렇게 맞출게요. 그냥 여기서는 요 정도에서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면 맞았고요. 이제 리어로 가서 저는 이제 백이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리어라고 하고 여기서도 여기 이제 백으로 가고 에딧
하고 이제 리어 눌러주고 열기. 그럼 똑같이 들어오죠? RGB 뮤트 똑같아요. 이거는 이 이미지 불러오는 건 똑같은 그냥 수순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기선 이 창들은 다 필요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꺼주고 얘 똑같이 눌러주고 무브 가운데 클릭 컨트롤 누르고 중앙 코너 모서리 포인트 눌러주고 커서 이미지 외곽 놔주고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사이즈 맞춰주는데 자 요렇게 맞추면 되겠죠. 얘는 이렇게 하고 살짝 비죠. 여긴 딱 붙었는데 여기는 떨어져 있죠. 이때 화살표 눌러주고 방향키로 한번 움직여 주고요. 자 그럼 이때 다시 코너 눌러주고 드래그해서 꽉 차게 딱 맞춰주고요. 자 그러면 위아래 양쪽이 맞았으니까 위아래도 맞았다는 거 가정하고 상하 화살표 눌러준 다음에 방향키로 아래로 끌어내려 줍니다. 그래서 세팅은 지면은 딱 아래. 자 지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지면은 선이 이렇게 이 지면을 표시한 이 두께의 제일 외곽 위에다 맞춰주는 거예요. 사이드를 그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하고도 얘도 마찬가지로 위가 B죠. 자 그때는 얘를 눌러주고 자 이거 너무 커졌죠? 다시 이렇게 해주고 이거 아래 눌러줘도 돼요. 이거는 요거 이렇게 어차피 똑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 해주고 방향키로 지면 높이 맞으면 이렇게 맞겠죠. 자 요런 이제 손도면에는 이런 오차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도면들도 요즘 차들 카탈로그에 나온 도면도 실제로는 그건 엔지니어링 도면이 아니고 그 편집 디자이너가 사진 보고 따서 올리는 도면이에요. 그래서 일치되지 않는 그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냥 대부분이 다 그래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도면이 신뢰성이 있는가를 판단을 해서 저처럼 시작할 때부터 5mm 정도는 뭐 맞는 걸로 해야겠다. 아니면 1mm 정도 맞춰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 기준을 하나 만들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볼 때 모든 거는 다 맞아져 있어요. 이제 요렇게 이제 세팅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할 때 가장 모델링을 할 때 가장 기초면서 가장 처음에 세팅을 제일 잘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세팅이 되면 이제 이 박스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꺼둡니다. 이렇게 꺼두고요.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그냥 파일 누르고 세이브를 누르면 첫 저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절대 이대로 저장하면 안 돼요. 이거는 C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거기, 이 C 드라이브 시스템 하드에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E 드라이브를 만들고 원래 만들었던 현대 폰이 들어가서 여기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모델링이라고 모델링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서 자 여기에 오늘 날짜 2021-0901 자 그리고 DWG는 도면이에요. 도면 드로잉 파일 그거 약자고요. 여기다가 세팅이라고 할까요? 도면 세팅 하고 뭐 01을 붙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계속 세이브 에이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이제 여기에서도 자 이렇게 자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이제 기본 도면 세팅하는 걸 이제 아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최대한 진짜 시간을 이건 뭐 시간 그렇게 많이 갖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하니까 이게 시간이 많은 거지 뭐 실제로 하면 뭐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세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최대한 정확하게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세팅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모델링 프로세스에 따라서 루프 모델링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